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스포츠 윤리 7번째 시간이죠. 바로 스포츠와 인권입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화이팅! 자, 첫 번째, 학생 선수의 인권 문제인데요. 우리가 학생 선수 하면은 이제 학교에서 이제 학생으로서 또 운동을 하는 그런 운동 선수를 얘기하죠. 자, 그런데 우리 이제 사회적인 문화가 과거에 비해서 이제 많이 바뀌었죠. 과거에는 무조건 운동만 우선. 그런데 이제는 학생의 신분이기 때문에 학생의 관점에서 그리고 학생의 신분에 맞게 이제 학업을 우선 하는 그런 풍토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런 맥락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이번 장을 학습하시면 좀 쉽게 학습을 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인권의 사각지대인 바로 학교의 운동부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 학습권 침해인데요. 학생의 기본 권리인 바로 뭐예요? 학습권을 보장하지 않고 어떤 훈련이나 경기에 참여하고 그것에 집중하는 것을 우리는 학습권의 침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학생 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즉 최저학력 제도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학습권은 선수이기 이전에 바로 학생으로서의 학습에 대한 권리를 의미합니다. 자, 저도 운동선수 출신이에요. 자, 제가 운동을 할 때는 학습보다는 어떤 운동에도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던 시대를 살았던 세대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실감할 수 있는데 막상 사회에 나오면 운동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물론 운동선수를 할 때 그 학창시절에는 운동만 하니까 좀 더 편하긴 한데 막상 사회에 나오니 뭐 어떤 코치 그리고 특정 어떤 운동만 가르치는 그 작은 범위에 해당하니까 더 나갈 수가 없다라는 절박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뒤늦게 이제 공부를 해서 이제 석사학위하고 박사학위 하면서 지금의 모습으로 바뀌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제도적으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학생 선수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물론 학창시절에 운동과 학습을 병행하는 건 상당히 힘듭니다. 자, 그러나 이제는 변화해야 되죠. 미래를 보고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권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다음은 최저학력제는 학습보장 프로젝트며 학습권 보장 제도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명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운동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운동의 병행을 위한 제도를 이야기합니다. 자, 운동선수의 다양한 진로 선택에 기회를 제공하죠. 자,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운동만 한다. 그러면 정말 그 운동에 관련된 아주 좁은 시야의 좁은 직업이나 좁은 어떤 분야밖에는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좁은 분야는 말 그대로 너무 좁기 때문에 일자리도 많지 않고 기회도 굉장히 작습니다. 자, 그래서 그 운동과 연결된 어떤 다른 분야라든지 또는 좀 더 넓은 시야로 봐서 뭐 제가 수영선수 출신이니까 수영만 해야 돼 이런 거보다는 체육을 공부하고 전반적인 어떤 사회적인 어떤 학습을 쭉 이어나가면 꼭 수영이 아니어도 다른 어떤 체육의 분야로 또 더 스포츠의 다양한 파생된 그런 직업군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 제도는 자, 그래서 정규 수업 이수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일정 운동 시간을 제한하고 있어요. 너무 운동에만 몰입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다음은 합숙기간 축소 및 자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스포츠 교육학에서도 우리가 살펴봤던 그런 법령에 나와 있죠. 그리고 경기대회 출전 횟수를 제한하는 등 이제는 운동선수들, 학생 선수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나아가고 있다. 자, 이게 이제는 꽤나 정착이 된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학습권 보장을 규정하는 것이
한국과 미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내용을 좀 더 살펴볼게요. 자,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입니다. 자, 교육학에서 여러분들 공부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서 이 11조에 따라 학교의 장, 즉 교장 선생님이죠. 교장 선생님은 학생 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 기준, 자,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한다? 최저 학력제라고 한다.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는 별도의 기초 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최저 학력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최저 학력 미달 선수는 필요할 경우 어떤 경기대회 출전을 제한한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대한민국의 학습권 보장 규정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보다 더 스포츠가 발전되어 있는 미국은 어떤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미국은 전미대학체육협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NCAA라고 약자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학생 선수의 학업 관리를 위해서 고등학교 성적이 2.0 이상, 보통 이제 미국의 학교들은 대학처럼 이렇게 학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대학의 시스템처럼. 그래서 2.0 이상, 자, 만점이 4.0. 대학도 4.0이 만점인 대학이 있고 4.5가 만점인 대학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고등학교는 2.0 이상, 그리고 고등학교 선수에 대해서만 대학 선수의 선발을 인정하고 C뿔 이상의 학생만 대회 출전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2024년도에 학생 운동선수의 학습권 보장 어떤 보호 제도는 최저 학력 제도 말씀드렸죠. 그리고 앞서 얘기한 주말 리그 제도. 자, 평일날은 운동 경기를 하지 말고 주말에 경기를 함으로써 평일날은 운동을 하고 있는 학생 선수들이 운동과 학업을 병행해라 라는 내용이고요. 학사관리 지원 제도를 통해서 실제로 이제 학습에서 배제된 학생들을 좀 더 살펴서 가라,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은 스포츠 지도자의 윤리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스포츠 지도자의 어떤 폭력과 그 해결 방안을 살펴볼 텐데, 스포츠계의 4대 악습, 자, 문화체육관광부가 2015년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대표적인, 사실 악습이라고 하면 좀 어떻게 보면 되게 많아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뽑아봤다. 첫 번째는 승부 조작 및 편파 판정. 자, 요즘 승부 조작 우리가 막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거보다 더 문제는 약간 편파 판정. 좀 이렇게 판정을 아주 모호하게 가르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음은 폭력과 선폭력이에요. 자, 저는 이거는 정말 완전히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뭐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덜하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 또 운동선수가 어떻게 보면 코치들이 격려하고 또 지도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덜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더라라는 것이고요. 다음은 입시 비리. 자,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어떤 대학을 가기 위한 그런 비리들. 그리고 조직의 사유화. 자, 어떤 뭐 협회나 연맹을 마치 특정한 어떤 개인이 이렇게 사유화하려고 하는 것들. 자, 결국엔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4대 악습이다라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을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스포츠 지도자의 선수 폭력 예방은 어떤 것이 있느냐? 그 첫 번째는 스포츠 인권 교육을 강화한다. 그래서 스포츠 교육학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스포츠 윤리센터가 생기면서부터는 이런 것들이 확실히 정착되고 있는 모습이죠. 다음은 지도자의 자격 요건을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스포츠 지도사 자격을 갖춘 건 이제 필수가 되었어요. 예전에는 없어도 어떻게 몇 년간 유예하면서 빨리 따라 취득해라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없으면 아예 진입을 할 수 없고, 더 나아가서는 세분화하고 있죠. 그래서 장애 우 학생들을 가르치는 지도자는 확실히 장애인 스포츠 지도자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노인, 그리고 유소년도 확실하게 갈라서 법적으로 나누고 있죠. 자, 다음은 선수 폭력의 부정적인 요인 인식 및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말씀드린 스포츠윤리센터 등 정말 다양한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안내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정말 우리나라에서 큰 공기업인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이벤트 그리고 계몽 활동 그리고 다른 어떤 스포츠윤리센터, 스포츠안전재단 그리고 기타 등등 정말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일반인들은 잘 모르실 수 있지만 확실히 운동과 관련된 스포츠와 관련된 분들은 이제는 많이 인식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자, 다음은 스포츠와 인성교육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바로 새로운 학교 문화를 위한 스포츠의 역할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았을 때 학교 체육의 역할은 무엇이냐? 자, 실제로 기출됐던 내용만 가져왔어요. 사실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정말 막 이게 인문사회학적인 그런 소양이기 때문에 저도 당장 쓰면 막 20개, 30개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저와 함께 학습을 하는 것은 뭐예요? 여태까지 기출됐던 핵심만 가져가자라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스포츠 활동은 정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장려하고 진흥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다음은 다른 사람과의 정서적 공감 능력을 향상시켜요. 요즘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더 인식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이미 그것을 알고 있어서 특히나 학교 체육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많이 하죠. 왜? 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개인화가 너무 강해졌어요. 그리고 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왜 전문학자들이 심리, 인지, 뇌과학 연구한 학자들이 도파민 중독에 빠졌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순화하는 활동이 바로 체육 활동이죠. 다음은 집중력과 주의력 등 지적 기능 발달에 도움을 준다. 이건 역시 이제 꽤 오래됐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뉴스나 TV나 어떤 기사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운동을 하는 것이 결국에는 뇌 인지 발달을 향상시켜서 결국엔 공부도 잘하게 만든다. 그런 것이죠. 다음은 창의적 사고와 비판적 판단 능력을 갖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탈 방지, 어떤 비행 청소년들이라든지 아니면 소위 말하는 학교에서의 왕따 이런 문제들도 이 체육 활동이 더불어서 운동을 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많이 개선되고 있다. 자, 다음은 사회성과 도덕성을 함양하는데 체육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자, 그래서 이런 아까 말씀드린 비행 청소년도 일반화시키고 약간 왕따, 소외된 학생들도 더불어서 체육 활동을 통해서 이제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자, 다음은 스포츠를 통한 도덕 교육이에요. 이 스포츠를 통한 도덕 교육을 주장한 학자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서 실제로 기출됐던 내용 그리고 정말 중요한 그런 학자들만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 루소라는 학자가 이야기했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다양한 신체 활동을 통해서 성평등, 동료애, 공동체의 협력과 책임을 지는 바로 습관을 길러주게 된다라고 루소가 이야기했습니다. 자, 다음은 윈이라는 학자가 이야기했는데요. 스포츠 경기의 전통을 이해하게 되고 규칙을 준수하는 등의 즉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건전하고 바람직한 전통을 이해하고 규칙을 준수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바람직한 행동을 습관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가르침을 이야기했고요. 다음은 콜버그가 얘기했습니다. 자, 콜버그라는 학자는 어떤 얘기를 했느냐? 스포츠에서 발생하는 바로 도덕적인 딜레마가 있겠죠. 그죠? 이 부분에서는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약간 모호한 경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 딜레마에 대한 토론을 통해서 도덕적 갈등 상황을 이해하고 자율적으로 어떤 학생이나 그 집단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는 것이 바로 콜버그가 얘기한 스포츠를 통한 도덕 교육입니다. 그래서 스포츠를 하면 아주 자연스럽게 도덕 교육이 완성된다라고 이야기했던 대표적인 학자들이고요. 자, 다음은 맥페일이라는 학자가 얘기한 내용을 한 번 더 가져와 봤어요. 이렇게 시험에는 가로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땡땡땡은
가로치고 이 사람이 얘기한 것은 어느 학자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내용들이 요즘 상당히 많이 나온다고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렸죠. 한번 살펴보면 맥페일은 도덕적 가치들은 중요한 타자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를 관찰하는 것에 의해서 바로 학습이 된다라고 맥페일이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스포츠 도덕 교육에서 스포츠 지도자는 중요한 타자에 해당을 해요. 그래서 스포츠의 도덕적 가치는 스포츠 지도자의 도덕적 모범에 의해서 학습되어지고 참여자는 스포츠 지도자를 바라보고 그런 스포츠잔을 통해서 바로 관찰 학습과 사회적 모델링을 하게 된다라고 누가 얘기했냐? 맥페일이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상당히 많은 학자들이 주장을 했어요. 국내에서도 되게 스포츠 윤리에서 유명한 학자들이 많이 계신데 실제로 국내 학자들에 대한 기출 문제는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러냐? 아마 뭐 이제 우리나라에 결국 이런 시험들도 체육을 전공한 교수님들이 이런 문제를 내잖아요. 자, 그런데 한국에 학자를 낸다. 그러면 특정 자기 모교니 약간 그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 해외 학자들을 가져오는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도 화이팅!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